FOMC 결과도 이제 확인했겠다. 뭔가 좀 전략이 바뀌어야겠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전략으로 녹여낼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 시간에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FOMC 그리고 차기 정권, 차기 정책 수혜주 이렇게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대형주는 좀 낙폭과대 종목 싸게 사보자.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이 정책에서 키워드를 좀 아는 종목, 신원종합개발이나 이런 종목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찰떡같이 또 흐름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설정을 해주세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자, 오늘은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로치고 FOMC라고도 붙여봐도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서서히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FOMC 결과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오늘 우리 예상치 0.25%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0.5%로 인상을 해버렸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물가 상승에 대한 인지는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0.25%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즉 기술주들의 이제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 사태죠. 러시아 사태가 이제 환율과 그죠 유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가의 동향도 이제 지금 보이는 차트가 이제 브렌트인데, 이게 이제 쌍봉을 이제 137달러 선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지금 한 93, 8달러 선에 위치를 했는데 약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쌍봉의 자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염두를 좀 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 나스닥 테크 기업들이죠.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그죠. 애플도 지금 21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이제 회복 사이클이 좀 나타날 거다 보고 있고,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아마존닷컴, 그리고 테슬라, 모든 기술주들이 이제 21선에서 이제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큰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외인들이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이겠죠.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약간 좀 강세로 1226원 구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의 방향성도 당분간 약세보다도 이 1220원과 1235원 선 박스를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우리 시장은 사실상 매수 진바닥 신호가 나왔다. 하지만 대외적인 변수, 즉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연준의 이 통화 정책 결정이 일단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선물 지수가 국내 시장에서 363.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진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대형주들은 오히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투트랙으로 대형주들이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주들이 시장에서 양시장으로 이렇게 실속 게임을 하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시장에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형주들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 시장이 21선, 2700포인트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배열이지만 지금 21선을 회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사실 로스컷을 감행했던 외인들의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환율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로스컷을 거의 한 3조 정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26,140포인트 선에서 오늘 바닥을 잡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더 이상 매도는 나오지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제 지수의 어떤 견인차 역할이라든지 하락을 주도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답답한 양상을 좀 보였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자동차 업종들 중에서 현대차도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대형주들 포인트를 좀 체크를 말씀을 좀 해드리면요. 자, 보시면 LG에너솔루션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장치산업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45만 8천원이에요.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10에서 30% 이상은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낙폭이 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카카오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 1월 말경부터 해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오죠. 그죠? 이런 상황이 저는 대형주에서는 연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있죠. 코스닥 쪽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죠? 예. 지금 또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7만 1,000원 선까지.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보세요. 지금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던 우리 부동산 정책이죠. 지금 윤석열 당선의 정책주 중에서 신원종합개발이 제가 3월 10일 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한편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형주들은 낙폭과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이라도 이제 대형주를 매수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진바닥 신호가 이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도요, 매수 쪽으로 잡고 그리고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이에요. 만약에 또 현금 여유가 좀 있으면 기존에 뭐 매수했던 물량들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신규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우후장 전략은 지금부터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자,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역시도 글로벌 시장에 어떤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 지금 보는 차트가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에요. 363.35로 진행이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목표치를 일단은 380포인트 정도 보고 간다. 그럼 그 얘기는 거래소 시장으로 지수의 상승의 목표치를 일단 1차적으로 2850에서 2900포인트를 잡고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국내 시장의 성장주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역시도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가면서 중소형 종목 장사의 게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래소 시장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신성장주들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와 뭐 종목 고민을 할 거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목표치는 일단 950포인트를 잡고 가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수가 반등을 할 것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종목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사면 된다라는 시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도 기대를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